며칠 전부터 이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더니 급기야 공포심마저 엄습하기 시작했죠. 알고 보니 마을 입구에 있는 다리에 이름표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여겼던 주민들, 하지만 이내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우리 마을을 노린 건가? 불안에 떨며 밤마다 순찰을 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졌죠. 무려 20개가 넘는 이름표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들은 밤마다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잠 못 이루는 날이 이어졌죠. 이러다 우리 마을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범인을 잡아야 해. 범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구리갑시였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양심을 저버린 누군가 어두운 밤을 틈타 마을의 평화를 깨뜨린 것이죠. 주민 김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범인을 잡아야 해. 그래야 다시 평화로운 마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범인이 잡혀 마을의 평화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천만 원치 농기계 시골 창고에 맡겼다가 집안이 망했습니다. 저는 36살 민수입니다. 전 도시 생활을 접고 귀농 사업을 위해 이곳에 왔죠. 총 6천만 원치 농기계를 구입해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겨울이 되자 마을 이장님이 제안했어요. 민수야, 겨울엔 농기계 마을 창고에 보관하는 게 어떠니? 자리 차지했었는데 좋습니다. 봄이 와서 창고 문을 열었더니 충격적이었어요. 농기계 앞부분이 망가져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누군가 무단으로 사용한 흔적이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저를 비난했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야단이야? 마을 일에 도움된 걸 좋아해야지. 아니, 동의도 없이 제 물건을 썼잖아요. 수리비가 800만 원이나 나왔지만 마을에선 책임지려 하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마을에 관 CCTV가 생각나 영상을 확인해보니 충격적이었고, 이장님은 지인들에게 제 농기계를 마음대로 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장님, 농기계 왜 그러셨어요? 아이고, 미안하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그러나? 수리비 800만 원 주세요. 당장 나가? 농사지을 기계도 망가지고 마을 사람들과도 관계가 틀어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죠.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대응을 결심했어요. 정의가 실현되길 바라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며칠 전 아내와 함께 운영하는 작은 분식집에 처제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형부, 언니, 오랜만이에요. 떡볶이 2인분만 주세요. 사실 저는 10년 넘게 분식집을 해왔지만 최근 매출이 너무 적어 고민이 많았거든요. 맛이 없어진 건 아닐까? 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그런데 처제가 떡볶이를 먹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부, 여기 왜 이렇게 한산해요? 번화가에 있던 자리 그대로 유지하시지. 여기까지 오려니 힘들던데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처제 말이 맞아요. 임대료가 싸다고 번화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게를 옮긴 게 화근이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처제가 다시 가게에 왔어요. 그리고는 은밀히 카메라를 꺼내더니 열심히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어갔죠. 이게 웬일일까요? 알고 보니 처제가 유명 유튜버랑 친분이 있었던 거예요. 제 분식집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나봐요. 그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루가 다르게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사장님, 유튜브에서 봤어요. 진짜 맛있어 보여서 왔어요. 가게는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기 시작했고 매출은 10배는 뛰어올랐어요. 이게 다 처제 덕분이에요. 이번 주에는 처제 불러서 맛있는 거 해줘야겠어요. 제 처제가 멋지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15년 동안 회사원으로 일하다가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고 아내의 고향인 시골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1억 원을 들여 아늑한 시골 마을에 예쁜 민박을 열었죠. 처음에는 손님이 많이 오지 않아 걱정했는데 3개월쯤 지나자 입소문을 타면서 예약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라는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민박 잘 되시죠? 그런데 마을 발전 기금 좀 내셔야겠어요. 한 달에 30만 원씩이면 될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라 당황스러웠죠. 알아보니 다른 민박집에서는 그런 돈을 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장님께 정중히 거절의 뜻을 전했더니 갑자기 싸늘해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이 동네에서 힘 좀 쓰는 사람이야. 내 말 안 들으면 앞으로 장사하기 힘들걸.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민박집 주변에서 쓰레기 태우는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어요. 손님들이 매캐한 냄새 때문에 불편해하기 시작했죠. 이 문제로 고민하다가 마을 회의 때 이 얘기를 꺼냈어요. 마을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이장님의 부적절한 기금 모금 행위가 적발되어 결국 경찰에 고발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저희 민박집은 더욱 알려지게 되었고 지금은 만실이 되는 날이 허다해요. 투명하고 깨끗한 시골 마을 문화를 위해 좋아요 눌러주세요. 김순희 씨는 3년 전 어머니가 계신 시골 마을로 귀촌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집 근처 빈집으로 이사했다가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본가로 주소를 옮기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에서 발전 기금 100만 원을 또 요구하는 것이었죠. 김씨, 우리 마을 규약에 따라 발전 기금을 내셔야 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이미 이 마을에 살고 있었잖아요. 규약상 같은 마을 내에서 이사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김 씨가 납부를 거부하자 마을 총회 참석이 거부되고 이장 선거권도 박탈당했습니다. 원래 살던 주민도 그 옆쪽으로 이전을 하면 그 발전 기금에 대해서 또 내라는 건데 그게 말이 되는 건가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면서 마을 총회에서 이번 문제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김순희 씨가 발전 기금 100만 원 돈을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3개월 전 아내와 함께 도시 텃밭을 시작했어요. 20평 땅을 50만 원에 1년 임대해서 방울토마토를 심었죠. 매주 주말마다 가서 정성껏 돌봤어요. 잡초도 뽑고 물도 주고. 우리 토마토들 잘 자라고 있지? 곧 빨갛게 익겠다. 그렇게 3개월 드디어 수확 시기. 근데 갑자기 해외 출장이 잡혔어요. 2주 뒤에 돌아와 텃밭에 갔는데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토마토 덩굴은 엉망이고 빨간 토마토는 하나도 없었어요. 주변 CCTV를 확인해보니 모자 쓴 중년 남성이 우리 토마토를 따가는 모습. 의심되는 옆집 아저씨를 찾아갔죠. 아저씨, 혹시 우리 텃밭 토마토 따셨어요? CCTV에 수상한 사람이 찍혔거든요. 난 모르는 일인데 증거라도 있나? 얼굴이 명확히 안 보여서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다음날 동네 장터에 갔는데 그 아저씨가 방울 토마토를 팔고 있더라고요. 아저씨, 그거 우리 토마토 맞죠?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용서해 드릴게요. 증거 있어? 없으면 함부로 말하지 마. 결국 아무것도 못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도시 텃밭 하실 때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농작물 도둑 피해 경험 댓글로 알려주세요. 김장철을 앞두고 할머니 배추밭에 일손을 돕기 위해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시골 땅 300평에서 열심히 키우신 배추들이 하나같이 실하고 탐스러웠습니다. 수확 다음날 도매상들이 트럭을 몰고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올해는 배추가 너무 많이 나와서 값이 폭락했고 저번 가격에 반값에 사가겠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자세히 보니 트럭 몇 대는 이미 배추가 실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마을 청년회장네 배추라며 더 훨씬 안 좋아 보였습니다. 의심이 들어 살짝 거래 명세표를 확인해보니 깜짝 놀랐어요. 청년회장네 배추 가격이 우리 것보다 2배 비쌌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도매상에게 따졌죠. 우리 배추가 훨씬 좋은데 왜 반값에 가져가죠? 청년 회장님이랑 20년 넘게 거래했고 당신 내랑은 1년밖에 안 됐잖아. 그러니 당연히 그 가격이 맞지. 너무나 뻔뻔한 대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리 배추를 헐값에 사가던 땀 흘려 가꾼 배추들이 헐값에 팔리는 걸 보니 화가 치솟았죠. 그런데 할머니는 오히려 저를 달래셨어요. 이 정도라도 받은 게 어디냐. 시골에선 이런 일이 다반사야. TV에서만 봤지 현실로 눈앞에 있다니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골에 사는 주민들은 6.25 전쟁을 거쳐 살아온 고향을 지키며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이 마을 땅의 합법적인 소유주입니다. 모든 주민들은 즉시 떠나주셔야 합니다. 6.25 전쟁 당시 행방불명된 지주의 손자라고 주장하는 이 남자. 그의 출연으로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웃집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남편은 이 땅을 사려고 평생 농사지어 모은 돈을 다 썼어. 근데 이제 와서 남의 땅이라니. 우리 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요? 더 가슴 아픈 건 이웃 간의 갈등입니다. 15년간의 소송 끝에 일부 주민만 승소하면서 마을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50년 지기 친구 사이도 이제는 서로 얼굴을 붉히는 사이가 되었죠. 당신네 집은 이겼다고 좋겠네. 우리 집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해소한 가구들은 강제 철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중에는 말기 암 환자도 홀로 사는 90세 노인도 있습니다. 그들에겐 갈 곳이 없습니다. 더 비극적인 건 이웃 간 경계가 모호해 서로의 집과 땅이 얽혀있다는 겁니다. 어떤 집은 화장실이, 어떤 집은 부엌이 남의 땅이 되었습니다. 70년 넘게 이 마을을 지켜온 이장님은 우리 마을이 이렇게 망가질 줄이야. 이제 어찌해야 하나? 과연 주민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원주택에 살게 된 40대 주부 미숙입니다. 6개월 전 도시 생활에 지쳐 시골로 이사 왔어요. 평화로운 삶을 꿈꾸며 3천만 원을 들여 우리 집 마당에 작은 천국을 만들었죠. 연못도 만들고 예쁜 꽃들도 심고 아기자기한 정원 소품도 놓았어요. 매일 아침 커피 한잔하면서 여기 앉아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동네 주민들이 제 허락도 없이 정원에 들어와 사진도 찍고 산책도 하더라고요. 처음엔 뿌듯했지만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건 기본. 주말엔 친구들까지 데려와 시끄럽게 떠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옆집 할머니가 아무 말도 없이 가족들을 데리고 우리 정원에서 피크닉을 시작한 거예요. 저기요, 남이 집 정원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 손주들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치킨이랑 과일 좀 싸왔어. 이웃끼리 뭘 그렇게 야박하게 구나? 동네 사람들끼리 인심도 없어. 결국 말다툼까지 벌어졌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마당 정원을 마을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되면 좋아요 눌러주세요.